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양 논문사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일단 우리 교재 뭘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로 갖고 오신 거 맞아요? 아, 이걸로 갖고 오신 거 맞죠? 그래서 학원에 그 21년도 책으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초록색 갖고 오셨을까봐 걱정이 돼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우리가 첫 시간에는 오늘은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 법령 다 끝낼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법 다 끝낼 거고 그 전에 뭐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제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모르시고 오실 수도 있고 동영상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요 프린트 있잖아요. 사회보험법 특성 있는 거 그것 좀 먼저 살짝만 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인트로 들어가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사회보험법이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많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게 얘는 한 시험만 앞두고 한 2주 전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는데 저 사시하다가 넘어온 케이스라서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게 되면 멘붕이 와요. 양이 너무 많고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우는 거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문자를 따서 외우면 두 문자의 맹점이 뭐냐면 각 과목마다 두 문자를 다 따줘요. 그래서 두 문자는 외웠는데 그 내용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두 문자 따는 건 따되 뭐 암기 과목인 거는 확실해요. 암기 과목인데 두 문자 딸 거는 어쨌든 최소화하고 우리가 이해로 해서 비벼볼 수 있는 건 최대한 비비자. 네, 그래서 최대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요. 두 문자 필요한 거 있으면 따드릴 거예요. 두 문자 딴 거에서도 시험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거고 꽈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강의 들으시는 거 되게 잘 선택을 하신 거고 제가 책이 바뀌어서 제 책으로 1월 달에 강의를 할 거예요. 기본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 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또 들으실 필요 없고 오히려 저는 한번 들었던 강의를 빠르게 복습으로 나중에 좀 필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다 하시면서 필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강의를 시험 직전에 라도 뭐 한 달 전이든 뭐든 간에 한 달 전에 정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주 전, 한 달 전 이미 들었던 강의를 한 번 빠르게 더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 문풀 강의 안 들어줘도 되고 마지막 강의는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그거 한번 막판 마무리 강의 한 번만 들으면 사실은 수업만 가지고 엑스트라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하시고 꽈락이 많아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둬야 지금 다 또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이거 필기를 내가 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4번 특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그렇게 염두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얘가 사실은 제일 하기 싫은 과목이에요. 민법을 일단 했다는 전제하에. 일단 제일 하기 싫어요. 하기 싫기 때문에 최대한 저랑 좀 같이 하는 걸로 가고요. 이게 지금 제가 요거 시행령 보시면, 프린트 보시면, 이게 이 책에는 조문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아예 뽑아왔어요. 조문을 아예 뽑아드린 거고, 이게 최신 법령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법령 확인하실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거 어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 이게 어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신 법령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데 타고 왔다 갔다 뭐 이동 시간이나 할 때 딴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조문 같은 거 쓱쓱쓱 보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매번 확인을 하는 거고 어쨌든 거기에 업데이트 돼 있는 거는 저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다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뭐 막판에 이제 강의나 아니면 강의 안 들으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게끔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지금 나눠드린 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그 개정이 되게 조금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12월 9일 날 일단 시행되는 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법 기준으로서 갖고 왔으니까 요점 참고를 하시고 자, 출제 경향을 살짝만 보면 최근 3개년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기 요거 표 보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보고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트로용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공부는 되게 얍삽하게 해야 돼요. 얄밉게. 얍삽하고 얄밉게 딱 나오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회보장 기본법 오늘 강의 있잖아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범위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우리 올해 21년도에는 3문제 출제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범위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사실 가성비 높이려면 이런 데를 제대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법 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산재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징수법 나갈 거예요. 책 편제랑은 살짝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건강은 뭐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강의를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는 그 자신의 목표 점수 고려한 전략적 학습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짝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올 때 이제 사실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민법이 그 다른 법에 비해서는 민법 수준이 되게 쉬운 편이에요. 양은 방대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90점대를 항상 찍어주니까 다른 거는 그냥 노동법은 깔아주는 거고 다른 거는 그냥 뭐 한 40만 넘으면 별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보를 손을 놨던 것도 있고,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죠. 일주일 만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멘붕이 와서 멘탈이 좀 흔들려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인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는 뭐 노동법이랑 뭐 나머지 민법이랑 경영학이랑 이런 것들이 점수가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사보에 그렇게 인풋을 막 많이 부여해서 얘를 90점 이상 맞는다는 거는 사실은 노력을 좀 낭비하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 얘는 2차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좀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뭐 연금이나 건강할 때 힘주고 빼고 요거를 좀, 나는 이거는 공부는 안 하되 막판 강의만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셔도 좋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그 객관식 시험 볼 때 여러분들께 조금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그 수험 기간이 조금 나름 장수생이에요. 나름 길고 신림동에서 약간 고인물처럼 떠돌아다녔던 지방령 수준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학원의 흥망성쇠를 다 알아요. 여기 옛날에는 베리타스였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거는 제가 했던 건데, 객관식 공부를 할 때는요, 저는 다른 것보다 거꾸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거꾸로 공부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요. 공부를 하실 때 다들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있겠지만 다 문제를 일단 다 기본 내용을 공부를 해요. 집합처럼 맨 앞에 거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 틀린 거 체크해서 또다시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좀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들어올 때 일단 먼저 기출 문제부터 보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첫 시간이니까 바로 다이렉트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다음 시간부터 1시 50분까지는 오실 수 있어요? 다 일찍 와서 앉아 계시죠? 그럼 제가 적어도 40분부터는 여기 와서 있을 거예요. 강의 녹화는 안 하고 있을 건데, 그때 뭐 할 거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자, 거꾸로 공부라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기출문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본문에 이제 색칠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랑 본문에 보면, 자, 뭐 1절부터 딱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1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기출문제 표시가 되어 있죠. 제일 그 첫 장이 뭐 있어요? 제일 첫 장에는 뭐가 있나요? 1편에 보시면 제일 첫 장에 보시면 총칙 뭐 있고, 그죠? 거기 그 18년도 기출문제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법에 목적해가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한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 기출에다가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요거 제 책 좀 더러운데 좀 살짝만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제목에다가 체크를 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보면은 기출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출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한 책 가지고 1년 볼 거잖아요. 이 책 가지고 그냥 쭉 볼 건데, 여기 보면 기출 문제가 자동적으로 강약이 조절이 되게끔. 그래서 딱 공부를 도입할 때 막상 딱 집중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갈 진도를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실 거는 기출문제 체크하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그냥 기출문제 그 18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다가 형광펜을 쳐도 되고,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럼 제목 자체에다가 형광펜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기출을 일단 색칠을 하면서, 아, 이쪽이 조금 중요하겠구나. 수업 시간에 얘가 이거 더 많이 공부하겠네. 요거.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거 할 때마다 우리 시험 딱 우리 공부할 거 단위, 그죠? 요거마다 기출을 일단 색칠하고 들어온다. 이거 색칠하는 거, 그럼 강약 조절이 먼저 될 거고,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OX 필요 없고요. 저는 문제를 풀질 않아요. 푸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틀린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다가 답 체크를 바로바로 해버려요. 그냥 답 체크를 저는. 그래서 거꾸로 공부한다라는 게 뭐냐면 뒤에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제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거 보면 1장으로 그냥 볼까요? 1장은 너무 작아갖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 딱 기출문제 쪽 보시면 OX 바로 뒤에 있거든요. 체크포인트 뒤에 기출문제 예상문제 있다 그러면 뭐 1번 넘어가고 뭐 2번 뭐 보시면 뭐 해당하는 정의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 보니까 뭐 정의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보험인지 최저임금제인지 공공구조인지 평생사회안정망인지 각각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조금 문제가 나오고 용어에 대한 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봤더니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푸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를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업 들을 때 어떤 거를 좀 중심에서 들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 이것까지 싹 다 그려요. 옳지 않은 것은 이러면 그 옳지 않은 것에다가 X표 하시고요. 이게 답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냥 여기다 답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맞는 걸로 바꿔놔요.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봤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거 나중에도 틀릴 것 같고 내가 몰라. 그러면 그것만 따로 체크하는 거예요. 따로 체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거 틀린 거 색깔 다르게 있거든요. 색깔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를 드린 거는 거꾸로 공부하면서 그 뒤에 보면 자신만의 펜 색깔 활용하기라고 있어요. 2번에 이거는 제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는 다 다르게 하셔도 돼요. 색깔을 다르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이 중에서 기출하고 내가 모르는 것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1번이 내가 틀렸던 문제나 또는 헷갈려서 틀릴 것 같은 문제는 분홍색 형광펜으로 체크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쥐약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잡지 않으면 또 틀려요. 뇌가 관성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거 5번 이상 보지 않으면 또 틀립니다. 털린 데서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색깔을 좀 해놓고 이것만 나중에 복습하는 거예요. 할 때. 다음은 나머지는 처음 풀어서 맞으면 또 맞아요. 내 뇌를 좀 믿고. 그래서 저는 그 분홍색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는 부분은 좀 연두색으로 체크를 했어요. 책 지저분하게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두색으로 했다가 알잖아요, 문제를. 근데 처음에 연두색으로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수업 끝까지 따라갔더니 알았어요. 그럼 그 연두색 그냥 샤프로 지워버리면 돼요. 그냥 책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책 아끼지 마세요. 책값. 사회보험이나 특히나 이런 거는 개정법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예전에 어떤 장수생을 본 적이 있냐면 장수생 분이 작년 책인가? 이걸 갖다가 그 개정법 그 된 부분을 추록을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쓰시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책값 아낄 생각하지 말고 진하게 공부해서 그 해에 붙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 아끼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는 부분은 연두색으로 해놓고 다음 회 때 내가 이해가 가면 지워버리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기출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은 전 주황색으로 했어요. 기출은 거기다 형광펜 표시를 미리 좀 하고 들어오시면 강약 조절이 자체적으로 될 거예요. 이거 특히나 4번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4번째 거는 나는 이해했어요. 나는 이해했고 앞으로도 안 틀릴 것 같아. 근데 강사가 중요하대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래도 체크는 해놔야 되니까 한 하늘색 정도. 저는 그래서 4가지를 했는데 제가 반드시 했던 거는 기출 표시하고 내가 틀린 거, 그 다음 내가 모르는 거. 그거 3개는 반드시 책을 이렇게 다르게 했거든요, 색깔을. 그래서 그거는 어떤 과목이든 할 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조금 공부를 좀 해보시라라는 거고요. 다른 거는 마지막 이제 할 거는 일단은 싫어할수록 더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에센스로 지금 가지고 가시면 내년에 시험 볼 때까지 에센스로 보는 거예요. 책 바꾸는 거 없어요. 여러분은 책 바꾸는 거 없고 백지 현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사보 아니라 여러분들 2차 시험 보실 때 특히나 이거는 사실은 백지는 2차 때 더 중요한 건데 그냥 수업 끝나고 나서 사실은 앞뒤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앞뒤 시간. 그 여러분들 이거 잔소리 되게 많이 할 건데 수업 듣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학습한 시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자위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내가 따로 해서 그 수업을 어쨌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인 거지
사본은 제가 뭐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을 거지만 2차 공부는 특히나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현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지금 2차잖아요. 1차가 아니라. 그거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실 때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수업에 남아있는 게 내가 도대체 이 수업을 들어서 남아있는 게 뭔가를 좀 끄집어 내보세요. 억지로라도. 그거 많이도 필요 없고 예복습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들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5분 안에 오늘 내가 수업에 뭐 들었지? 라는 거 그냥 종이에다가 끄트머리에다가 그냥 그 써보는 거예요. 단어를. 단어가 떠올랐으면 됐는데 단어도 안 떠오른다. 그냥 그 부분 펑크난 거예요. 펑크난 거 체크해놨다가 그거 다시 봐야죠. 그 누수를 갖다가 자꾸 촘촘하게 줄여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책에 조문이 안 나와 있기 때문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 옆에 일부러 제가 이거 일일이 한 땀 한 땀 편집한 거예요. 그 옆에 공백란이 있어요. 2단 구조에 보면 공백란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및 뭐 OX 틀린 부분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막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건 아니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보다가 이거 여기서 내가 틀렸던 것 같고 여기서 내가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백지복습할 때 확인하라고. 그냥 이거 그냥 그럴 용도로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2단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고용보험, 선제보험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연금 건강은 안 드릴 거예요. 징수법까지만 해서 드릴 거고 요거는 그렇게 활용하라라고 드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가끔 뭐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매번 그 법령이 들어가기 전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저랑 약속할게.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도 20분 전에 앉아 계시고 저랑 같이 녹음은 요거 녹화는 안 하지만 저랑 같이 기출 체크. 그죠? 저 앉아서 그냥 여기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색칠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수업 딱 들어오면 효율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들 오늘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용보험법 바로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해오실 거는 고용보험법의 2분의 1 정도를 여기 앉아가지고 기출 체크를 할 거예요. 색칠 공부할 거고 문제 구경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시 4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잔소리 많이 했고 말 많이 빨라요, 여러분? 괜찮아요? 말 많이 빠르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기 그 사회보험 책에 있는 거를 다 씹어먹을 정도로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리 공지하는데 제가 저희 수업이 7회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수업을 해봤더니 9회를 빠듯하게 해야 연금 건강까지 끝나요. 그래서 이 연금 건강을 만약에 진도 안에 못 끝내게 되면 그냥 무료로 그냥 보강 열어드릴 거니까 보강으로 하셔도 혹시 괜찮을까요? 혹시 뭐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되고 오픈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거는 미리 좀 공지를 해드립니다. 최대한 맞춰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이제 1장 들어갈 거예요. 사보 들어갈 거고요. 사회보장 기본법 들어갈 건데 자,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올해 여기 개정이 조금 됐어요. 조문 딱 몇 개 개정이 됐냐면 법에서 3개 개정됐어요. 3개. 뭐냐면 일단 그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1장 총칙에 쭉 있고 거기 2조 기본 이념 3조 정의 있죠. 정의의 6번 제가 굵은 볼드 표시해놨습니다. 그죠? 그 정의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제일 끝에 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에 대한 거가 이제 구체화된 거예요. 42조, 41조 이쪽 보세요. 42, 3조 맨 끝부분. 맨 끝장 보시면 요 행정 데이터에 대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 42조하고 43조. 요게 바로 신설된 조문이에요. 이게 신설된 조문인 거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다 나와 있으면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뭔가 자세하게 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행령에서 이거 한다라고 해놓고 아직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거 개정될 거예요. 개정이 되면 그때는 제가 업데이트해서 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사회보장 기본법은 일단 우리 바뀐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럼 정의 규정 바뀌었어요.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정의 규정. 자, 그러면 요거 일단 보고 우리 일단은 제가 처음에 수업 들어가는 스타일이 저는 큰 나무를 보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해요. 제가.
제가 그래서 총칙부터 좀 볼게요. 자, 조문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자, 1장 총칙에 보니까 이건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1조에는 보통 이 법의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나오고, 자, 목적 한번 보면 이 법의 목적 볼까요? 여기 이제 그 기출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 법이. 자, 이 법은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책임이래요. 그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래요. 자, 이거 나왔네요. 국민의 권리. 그죠? 밑줄. 그 다음, 국가 지자체의 책임. 그러면 뭔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국민의 권리하고 국가가 지자체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가. 그거 하고요. 그 밑에 서브로 있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사회보장 정책. 그죠? 정책하고, 그 다음 제도. 요걸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구나. 이게 1조에는 보통 이 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그냥 아름다운 조문 같잖아요. 이거 맞는 지문으로 기출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꼬는 게 아니고 깔아주는 지문. 그리고 보통은 4번은 틀린 지문을 많이 뽑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걸 오답으로 파는지를 제가 다 적어드릴 거예요, 수업 때. 그거 해드릴 건데 이거는 일단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깔아주는 지문이다 라는 거 하나 보시고. 자, 보통 2조에는 보통 1조가 이제 목적이 나오면 2조는 이제 기본 이념, 그러니까 방향이 나와요. 이 법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나가겠다라는 방향이 나오는데, 자, 기본 이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배울 거예요. 이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자,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뭘까요, 여러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 밑줄을 살짝 긁게요, 샤프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거 최저생활이에요? 아니죠. 지금 기본 이념이에요. 내가 나아가야 될 법. 그럼 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최저 기준으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 모든 걸 일일이 서포트해서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자립 지원하는 거예요. 왜요? 국가의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립 지원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거 되게 보시면 제도 여건 조성해가지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이잖아요. 되게 교과서 같은 말인데, 안 나올 것 같은 말인데,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이 실제 이게 법조문에 있구나. 요거를 조금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기본 이념이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 향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없어요? 헌법 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권. 거기서부터 헌법 34조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 법이 구체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법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조의 정의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3조의 정의. 보통 대부분이 고용보험법 보시면 고용보험법이나 그 산재나 다 그래요. 3조에는 보통 이 법에 나오는 정의들이 나와요. 정의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여기는 지금 6호에 신설이 됐으니까 이것까지 알아야겠다. 그죠? 그래서 4조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자,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할 때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우리가 뒤에 배워야 될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 중에 모법처럼 기능을 하는구나. 그죠? 가장 최고인 법처럼 기능을 하는구나. 뭐예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맞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법에 부합하게. 그래서 이것도 문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죠. 자, 그 다음 5조 보시면 이거는 국가지자체 책임 나옵니다. 요거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암기를 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우리는 이거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회보장 기본법이다라고 하면 사회보장 제도는 국가가 혼자 온 국민을 다 신경 쓸 수 있어요, 일일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지자체가 원래 주체예요. 원래 주체인데 어떤 거는 특이하게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베이스를 국가지자체를 베이스로 깔고 국가만 할 수 있는 거 4가지를 거꾸로 외웁니다. 그거를 외울 거예요. 그거 4가지 정리해 줄 거고요. 그런 거를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죠? 여기 교과서에 다 있어요. 지금은 인트로 하는 거예요. 인트로. 편하게 보세요. 그럼 총칙에 이런 게 있구나. 총칙에 그러면 지금 국가와 지자체 책임 나와 있고
6조 보니까 국가등과 가정이 나와 있는데 가정이 왜 나와요? 아까 자립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즉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책임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너네가 1차 하고 그래도 빵꾸 나는 거 국가나 지자체가 서포트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조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민의 책임 조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립자활하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 8조, 이제 외국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외국인 하면 가장 들어오는 게 뭐예요? 너네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을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너네 나라 국민 해줄게. 이게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 뭐 인권 존중의 원칙 이런 거 아니에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장 넘어갈 건데 2장 가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회보장 수급권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국가 책임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가 12조에 나오고 그래서 13조의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 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문이 21년도에 그대로 또 나왔죠. 여기 문제로 파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거고 이 조문은 여기는 빠뜨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제한, 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건 한 번만 딱 알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넘어가고 그 다음 여러분이 짜증나는 게 3장이에요. 사회보장위원회,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이게 바로 이 기본계획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각각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고용보험에서도 나오고 산재에서도 나오고 이런 거는 체크를 해놨다가 막판에 한 번 더 암기하는 부분이에요. 뭐가 나오는지만 체크를 해놨다가 지금 외울 건 아니고 지금은 눈으로 좀 보고 막판에 위원회끼리 쫙 모아가지고 한 번에 암기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위원회가 작년에 2020년도에 좀 개정이 됐거든요. 위원회 조문이. 그래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개정된 부분이 나오진 않았고 좀 지역적인 데서 나왔어요. 아니 뭐 간사를 2명 두래요. 이거 몰라요. 이거 나 가르친 적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지문을 공부를 했고 외웠다 그러면 그 지문은 그냥 맞는 걸로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지문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내가 시행 규칙까지 다 잡아봐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할 것만 해요. 중요한 것만. 그래서 일단은 사회보장 기본계획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조문 하나하나 보고 구조화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이거는 단순 암기 부분이라서 좀 조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자, 그 조문 지금 이제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5장 쭉 넘어가세요. 객관식이니까 이런 데 하기 되게 좋겠죠. 그죠? 제 4장 보시면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나옵니다. 4장.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평생사회 안전망 구축, 뭐 사회 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 어떻게 할 거냐. 앞에 우리 정의 규정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우리 사회보장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방향들 나오는 거고요. 그 뒤에 넘어가면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된 게 여러분 볼드 표시로 제가 해놨어요. 26조가 20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개정이 됐냐면 거기 샤프로 체크하세요. 26조에 보면 지역별 특성이라고 4번째 줄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할 때 우리가 협의하고 조정할 때 지역별 특성을 예전에는 조문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자라는 게 개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살짝만 체크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으니까 협의 조정하는 것들을 따라서 바뀐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게 28조 비용 부담이에요. 28조의 비용 부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이 비용 부담은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해요. 자, 헷갈려 해요. 이게 왜 헷갈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2항, 3항, 4항 보면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막 여러 가지로 꼬아요. 지자체가 나오기도 하고 일부를 전부로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꼬우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 정리 한번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뭐 사회보장 통계나 이제 그 정보 이런 거 정보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권 하게 되면 이 각종 급여를 받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그죠? 요런 관계 부처끼리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달라라고 했을 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것들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까지.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부칙입니다. 그죠? 이 뒤에는 이제 부칙 나오는 거고, 보칙 요거 보시면 뭐 권리 구제라든지 사회보장 아까 행정데이터 요거 신설된 조문이라고 했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눈으로 좀 보시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용으로, 그죠? 백지 복습할 때 그냥 쭉 보면서 내가 이거를 배웠을 때 여기서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조문을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되고요. 옆에 보면서 내가 이거 뭐가 좀 틀린 거 좀 하라고 한 것 같아. 이런 거 확인하는 용도로 그냥 쓰세요. 그죠? 요거 막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교과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자, 의의 보시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밑줄 치시는 거는 뭐 어느 색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밑줄 긋는 거는 그냥 뭐 저는 뭐 샤프로 하든 까만색으로 하든 아무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색깔로 그냥 하세요. 자, 의의 보시면 밑줄 살짝 칠게요. 사회보장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요거 하는 건데 이 사회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회보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번 쓸 거예요. 여러분들 짐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가방에 우리 여성분들 짐 되게 큰 거 갖고 오셨는데 가방 보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부상. 보부상으로 그냥 외울 거예요. 보부서. 상인데 서예요. 이거는 사회보험. 그죠?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요렇게 요거 세 개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보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보장이 뭐라고요? 보부상,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 사회서비스. 요거 세 개를 우리가 사회보장이다라고 합니다. 뒤에다 있지만 여러분 있는 거라도 또 쓰세요. 손을 좀 귀찮게 하시고 필기를 많이 하세요. 한 번이라도 더 외우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일단 뒤에 나올 게 이 보부상이에요. 보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이 법이 요거를 규정을 해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빠진 구멍 없이 적재적소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거를 다 국민들한테 보장을 하려고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큰 측은 소득보장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의료보장 측면이 있어요. 소득보장은 뭐예요? 돈. 실제로 내가 실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노무사들의 그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알아요? 노무사들의 소망은요. 실업급여 한번 받아보는 게 소망이에요. 왜요? 우리 사실 잘 안 잘라요. 자르지도 않고 계약 기간 정한다? 이것도 많이 없어 사실. 그래서 저도 퇴직금하고 그 구직급여 한 번만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 받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이 얘기 하면 안 돼. 동기부여를 해드려야지. 할만해요. 돈도 많이 벌고요.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게 재미있고 좀 보람찬 직업이긴 한 것 같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하나만 잔소리 하나만 좀 딴 얘기하면 그 전문직을 가졌을 때 여러분 제일 행복한 거 뭔지 알아요? 제일 행복한 거? 내가 들어온 꼴을 안 보고 그만둘 수 있어요. 그만둬도 먹고 살 게 있다라는 그런 뒷배가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조금 하면서 제일 좀 든든했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내 직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안 되면 내가 차리면 되니까. 이게 있으니까 사실 기본적인 삶의 마인드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가장 제 현실적으로 몇 년 하면서 느낀 그런 거예요. 참지 않아도 된다. 물론 베이스 일을 배울 때까지는 좀 참아야 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한다고 나면 할 수 있다. 일단 그거예요. 자, 다시 교과서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의에 2번 보시면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요것 때문에 그죠? 이 법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 그냥 이거 눈으로 봅니다. 그냥 그 1번 1항에 보시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조문에서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5번 보세요. 5항. 5항에 보시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올 그죠?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그죠? 공공부조 분명히 여기에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 노동 능력이 없는 국민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죠? 요거.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법의 목적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형광펜으로 드디어 기출문제 체크할 게 나왔네요.
그죠? 형광펜으로 볼게.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하고 국가랑 지자체의 책임. 요걸 하는 게 법의 목적이에요. 그죠? 자, 형광펜으로 기출문제 색깔 정했으면 그거 바꾸지 마세요. 한번 했으면.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죠? 권리 책임 나오고, 제도하고 정책 수립해서 결국은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다. 자, 3번의 현행법의 성격은 그냥 편하게 봅니다. 편하게. 이 법이 예전에는 이 소득보장형 복지국가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필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먹고 살만한 깔딱깔딱 할 만큼의 밥만 먹을 수 있는 돈. 근데 이거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맞춤형 복지 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 주기별로 겪게 되는 각각의 위험, 출생이면 출생. 특히나 가장 이벤트 그런 거 크죠? 출생, 양육, 그죠? 그 다음에 노령, 그 다음에 실업, 이런 것들. 질병,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사회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마련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살짝만 보시면 소득 및 사회 서비스를 함께 보장해서 평생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이제 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소득하고 사회 서비스 밑에다가 이 소득이라는 거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비금전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사회보장의 의 보시면, 자, 여기 기출밭이에요. 기출밭이에요. 보면, 자, 1번도 18년도 기출, 그죠? 2번 사회보장의 개념도 16년도 기출. 사회보장의 분류에서 각각의 정의도 빈출 난리도 아니죠. 그죠? 요거 기출 표시를 이게 뭐 숫자에다가든 하시든 제목에다가든 하시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체크를 좀 하세요. 그러면 딱 볼 때 여기 기출 바닥이네. 공부 좀 빡세게 해야겠네. 라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자, 봅니다. 사회보장의 의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이 있는데요. 자,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줄에 가운데 부분 밑줄 긋습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그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결국은 위험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자립 지원 있죠? 자립 지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쭉 옆에 맨 끝부분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여기다 밑줄 긋고, 자, 넘어갑니다. 사회보장의 개념이다. 제가 보부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 쓰세요. 그 옆에다가 보부서 또 쓰세요. 계속 쓰세요. 쓰고, 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보험의 방식으로 커버하고 있는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사회보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 두 번째 줄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자, 사회보험의 보 동그라미, 공공구조 구 동그라미, 사회 서비스의 서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건 이렇게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보부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 보부상에 여러분 하나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여기 사회보장의 분류 쪽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분류 쪽 용어 정의 있죠. 용어 정의 쭉 보시면 그 사회 서비스 밑에 평생사회 안정망하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있죠. 요거 두 개는 사회보장에는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사회보장은 보부상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은근슬쩍 사회보장이란 평생사회 안정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보부상, 요거 세 개만 딱 정확하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세요. 자, 우리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사회보험이다라고 하는 거, 사회보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쭉 옆에 보시면 사회적 위험을 보험 동그라미,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서 건강과 소득 보장하는 거래요. 가장 크게 건강을 하는 건 보험 뭐 있어요? 우리 뒤에 배울 거 건강보험. 그 다음 소득은요. 두 개 있죠. 고용보험도 있고요. 선제보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사회보험 보험 방식 끝.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눈으로만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그 4대 보험. 이게 4대 보험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3번의 공공부조는 부조의 부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포인트는, 자, 우리 2번 그 사회보험 옆에다가요. 사회보험 옆에다 필기 하나 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이것만 적으세요. 왼쪽에다가 적으세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지자체 안 나왔어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여기까지만 적으세요.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여러 번. 자,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여기 베이스는 항상 국가 지자체라 그랬는데 국가 책임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 한 거예요. 사회보험은 누구 책임으로 시행한다고요? 국가 책임. 왜요? 보험이라는 거 지자체가 개입을 하기가 좀 그래요. 우리 다 월급에서 다 원천징수 해갖고 떼가잖아요. 그죠?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지고. 자, 2번에 공공부조 있죠. 공공부조.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헌법조문에서 봤어요. 여기 포인트는 국가 지자체가 들어옵니다. 그죠? 국가 지자체. 국가 하나 나와 있거나 지자체가 단독만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공공부조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의료급여 서비스든 주거급여 서비스든 하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일반 개개인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보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지자체에 저는 아직 동사무소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게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뭐 행복센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몰라요. 동사무소가 저의 끝이에요. 어쨌든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 각각에 대한 이 사람이 진짜 생활 수준이 어떻고 몇 명이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공부조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실제로 실행을 해주는 것도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같이 들어오는 거다. 그죠? 이해를 하시고. 자, 공공부조랑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밑줄 그세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즉 뭐예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노동능력 X라고 쓰세요.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아예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안 풀어도 되게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오답들은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쓰세요. 거기 앞에도 공공부조 앞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국가 책임 나오면 틀립니다.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또 어떤 거를 파냐면 이 문장 하나에서 자 공공부조라는 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어쨌든 먹고는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고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그죠? 최저생활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옆에 자립지원 여기까지 체크해 주세요. 이 1번은요, 저는 1번 전체를 이제 그 부분을 나오는 키워드마다 형광펜으로 다 칠했어요. 생활유지 능력, 국가지자체, 최저생활, 자립지원, 여기까지. 보통 여기서 꽂지, 딴 데서 안 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입에 풀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의료 보장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그냥 눈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랑 의료급여법이 나오는구나. 건강보험 아니죠? 의료급여예요. 자, 3번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자, 보시면 얘는, 자, 일단 주체가 뭐냐면, 원래는 다 국가지자체잖아요. 사회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민간단체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해주는 사람이. 자, 밑줄을 긋게 국가지자체 및 민간 부분.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예요? 사회서비스니까 모든 국민이 누려야죠. 모든 국민.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인간다운 생활보장. 이렇게 밑줄. 최저생활 아닙니다. 요거는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그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그래서 결국 인간다운 생활 보장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서비스다라는 거고요. 그죠? 얘는 그래서 보면 뭐 교육이나 뭐 의료 복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로 커버 안 되는 것들 그걸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고 이 앞에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가 금전적인 거라면 이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인 거겠죠? 그죠? 평생사회 안정망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4번의 평생사회 안정망 보면 얘는 보부상에는 안 들어가죠? 사회보장은 아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보장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평생사회 안정망은 그게 있어요. 그 키워드가 있어요. 평생이잖아요, 평생. 그러면 이거를 항상 이 뒤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경하셨으면 얘를 골라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평생사회 안정망이라는 단어를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는데 포인트는 그거죠. 평생이니까 생애주기.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키워드 하나를 기억을 하면 생애주기. 그 다음 쭉 옆에 보시면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기본 욕구. 그 다음 특정 사회 위험에 해야 되는 특수 욕구. 요거를 고려해서 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가 평생사회 안정망이에요. 요게.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 요런 게 여러분들 어디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되게 어린 애들이 있는데 보면 아이돌봄이 막 요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이돌봄 서비스 하는 거. 요런 것들이 하나의 한 예거든요.
뭐 아이 돌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 그러면 활동보조인 제도라든지 기타 뭐 지역별로 법에 다 정해져 있는 복지관, 그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사회 안정망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공공구조 마련해야 된다라는 법이 22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공공구조 살짝 적어 놓으세요. 이 평생사회 안정망 하면서 공공구조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조문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살짝만 볼게요. 얘는 평생사회 안정망이잖아요. 느낌상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얘 질은 당연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국민복지 기본선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회보장의 종류에는 안 들어가요. 그죠? 보부상이 아니니까. 문제 벌써 한 문제 정도는 여기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자, 6번이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개념이. 자, 밑줄을 그실게요. 보시면 자, 쭉 옆에 보시면 법령에 따라의 동그라미 하세요. 법령에 따라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그죠? 수집하는 정보가.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정보로서 밑줄 긋니다. 1호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그죠? 요게 바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보부상 있잖아요. 그죠? 보부상이 사회보장이 아까 보부상인데 보부서인데 여기다가 이제 평생사회 안정망 있죠? 평생사회 안정망 있을 거고, 그죠? 여기 있을 거고 얘가 이제 실행을 하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여기 없는 거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라는 거는 어떤 이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국민한테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사회보장 정책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커버 안 되는 것들을 평생사회 안정망이라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껴놓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뭘로 해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들이 다 각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부족한지, 누가 못 사는지, 소득 정보 있어야 되고, 얘가 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바로 이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게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필기하실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 뒤에 보면 여러분 일단은 어디에 있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필기를 하는 거냐면, 자, 아까 이렇게 막 사회보장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 사회서비스도 있는데 요게 뒤에 보면 여러분 책에 어디 있냐면 제가 좀 찾을게요. 비용부담이거든요. 비용부담이면 그 4장에 있어요. 4장에 그 4장의 1절 보시면 비용부담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는 거 할 거예요. 이 부분 연관되는 거 찾으셨어요? 4장. 아니 거기 4장 말고 페이지 수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수 알려드릴게요. 제 책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나와. 28쪽. 여러분 책으로 28쪽에 4번 비용부담. 그 부분 할 거니까 거기다가 책에다가 앞에다가 28쪽에 4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앞에. 그 용어 정의 쪽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비용부담. 요거 이제 비용부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28번. 28쪽에 4번 비용부담인데, 자, 사회보장 그 비용이 있는데 요거를 각각 이제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돼요. 국가가 하거나 지자체가 하거나 내가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게 꼴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 자,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자, 사회보험 여러분들 그 급여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돈 내죠. 그죠? 여러분들이 돈 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내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각각의 일단은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2번 보면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고용주하고 나하고 근로자 부담 부분 50% 떼고 사용자가 50% 내잖아요. 그 소리예요. 아, 사용자가 내고
그다음 근로자가 내는구나. 그다음 이 자영업자는 왜 나왔냐면 자영업자도 이미 가입할 수 있거든요. 걔가 원래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가 내겠다고 하면 그래 들어와라. 승인해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은 실제 보험 내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데 원칙인데 동그라미 할 게 국가입니다. 여기 지자체 없어요. 지자체 X 하세요. 보험은 지자체가 낄 그게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가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지자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자체 X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일부예요,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사회보험 아무리 뭐 두루누리 지원을 받든 뭘 하든 간에 100% 국가가 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자, 다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사용자, 피보험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내되 국가가, 지자체 아니고 국가가 일부만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3번 보시면 나머지 그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 있죠. 3번 공공부조, 4번의 사회서비스. 요거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요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는 일단 얘네의 시행 책임은 국가랑 지자체예요. 사회보험 2번만 국가 책임이었고 3번, 4번은 원칙적으로 국가하고 지자체 책임인 거고. 자, 그러면 비용을 보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래요. 공공부조면 느낌상 전부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부죠. 공공부조 생활 능력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전부예요. 얘만. 딴 건 다 일부인데 공공부조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가능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전부에다 동그라미 써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공공부조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여기서 이게 제일 많이 헷갈려 해요. 여러분들이 4번을. 사회 서비스인데 일단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자기가 보통 서비스 아이돌봄이도 그래요. 내가 일정 부분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부분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거 수익자가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죠? 거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니까 수익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됐죠? 이해 가시죠? 수익자. 그러면 이것도 얘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험 빼고는 국가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들어오는 거고 얘 전부겠어요? 일부만 하겠어요? 사회 서비스인데. 일부만 하겠죠. 수익성이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일부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전부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요거랑 이해를 하셨으면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하나 해드릴 건데, 표로. 그래서 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있잖아요. 보부상. 거기다가 그냥 어디다 쓰시냐면 여러분. 자, 페이지 5쪽에, 총칙의 5쪽 있죠? 그죠? 거기 위에 공간 많잖아요. 거기다 그냥 쓰세요.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서비스, 사회 서비스 해가지고 거기다 할 거는 얘만 국가 책임이죠? 국가 시행 책임.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국가 지자체. 이건 이제 외울 게 아니죠. 보험만 국가가 시행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비용 부담은요? 사회보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입자. 그죠? 가입자가 다 내는 거고. 가입자가 내는 건데, 그죠?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지자체 아니고 국가가 일부만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공공부조는 어려운 사람이라면서요. 그쵸? 사회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책임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비용은 이렇게 나눠야죠. 비용은 나누면 원칙적으로 공공부조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랑 지자체가 하는 거고 전부 또는 일부 가능하죠. 전부가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전부 되는 거는 공공부조밖에 없어요. 전부 가능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 부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서비스는 아까 뭐예요? 비용 부담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사람은 수익자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자가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얘는 전부 아니고 일부라 그랬어요. 일부를 누가 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죠. 끝. 이거 나중에 표를 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면 빡쳐요. 이해가 안 되거든. 헷갈리게 이거를 이렇게 해요. 공공부조는 일부에 한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이거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비용 부담 나오면 다 틀리거든요.
이게 항상 나오면 제가 미리 풀어봐서 알아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올 때 그냥 이해를 조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보다 조금 템포 빠르게 해가지고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10분 쉬세요.